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기권과 날씨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업은 두 번째 소단원인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인데, 먼저 단원 목표를 보면은 단열 팽창에 따른 응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오늘 수업에서 단열 팽창에 따른 응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구름의 생성 과정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열 팽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응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수업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을 볼게요. 자, 공기 중의 수증기는 어떻게 응결할까? 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응결이라는 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배울 때 선생님이 이 단원을 수업하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나눠준 적이 있었어. 머나먼 과거지만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요 고체랑 액체, 기체의 예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기체를 구름으로 그린 친구가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이거 이제 점수 알려주면서 구름은 기체가 아니라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액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을 해서 모여있는 결과물인데,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어떻게 물방울로 되는지, 즉 기체가 어떻게 액체로 변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교과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름 발생 원리, 이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대체하여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해볼게요.
자, 실험 영상에서 보았듯이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페트병 내부에 있었던 공기는 팽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 한가운데 모두가 모여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덥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실에 서로 붙지 않게 거리를 두고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덥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페트병 내부에 있었던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 즉, 내가 여기다가 열을 빼준 것도 아니고 얼음으로 막 식혀준 것도 아니야. 근데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팽창하는 이 현상을 과학에서는 단열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우리가 방금 봤던 실험 영상은 이 단열 팽창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온도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뚜껑을 열어가지고 페트병 내부에 공기가 팽창하게 했어.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해요. 이거를 우리가 응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래서 응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물이 되는 거라서 페트병 내부가 흐려지는 거지. 이때 영상 마지막에서 향연기를 넣어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었죠. 향연기를 넣게 되면 더 뿌옇게 흐려져가지고 상대적으로 페트병 뚜껑을 열기 전과 후를 좀 극명하게 더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연기가 색깔이 있어서가 아니라 향연기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응결핵이라고 불러. 응결핵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걸 도와주는, 즉 응결을 도와주는 물질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주로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가 응결을 도와주고요. 이 먼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계속 치면서 물방울들이 계속 튀겠지? 그럼 그 물방울 속에 미세하게 소금, 염화 나트륨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소금도 응결핵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미세한 소금 입자들이 응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안개 같은 게 잘 생기는 거지. 자, 교과서 본문 오른쪽에 보면은 이슬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학습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슬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페트병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물로 변한다고 했었어. 이때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응결이 시작된다는 건 바꾸어 말하자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억나죠?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 양을 모두 가졌을 때 우리가 포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랬잖아. 자, 이슬점이라는 건 공기가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진 결과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응결이 시작되는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 이제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들은 우리가 1차 지필 범위였던 1단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워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워야 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학습지로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 학습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오늘은 이 활동지의 내용을 그대로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를 해주세요. 자, 구름과 강수에서 제일 처음에 구름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먼저 구름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늘 높이 떠 있는 걸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 높이 떠 있지 않은 물들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있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물안개 했을 때 그 안개. 안개는 수증기가 물로 변했을 때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걸 안개라 그래요.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난 결과물인 건 똑같은데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구름이라고 부르고 안개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구름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는 걸 앞에서 봤었어. 근데 이 단열 팽창은 단열 압축과 함께 단열 변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단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확인해 보자면 단열 변화란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 그래. 그러면 이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단열 팽창이 되고 단열 압축이 되는 거지. 자, 단열 팽창은 부피가 커지는 거, 팽창하는 거. 그럼 이 결과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반대로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압축이 된다. 그러면 공기의 온도는 높아지게 돼. 우리가 아까 봤던 실험 영상에서 페트병 뚜껑을 닫은 다음에 고무주머니를 계속 눌러가지고 압력을 가해줬잖아? 이거는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였지. 즉,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에 해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선 단열 팽창을 일으키기 위해서 페트병 뚜껑을 열었어. 그 순간 공기가 페트병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팽창을 하는 거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 따라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면은 구름은 공기가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하는데 그 결과 수증기가 응결하여 만들어진 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슬점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부분도 꼭 필기해 주세요. 자, 이슬점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공기가 응결이 시작됐을 때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슬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게 돼.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기온, Y축이 포화 수증기량,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나타나 있죠.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보면 되느냐? 자, 여기 그림에 포화되지 않은 공기라고 보이죠? 자, 이 공기는 지금 현재 기온이 이 기온에 해당하면서 수증기량은 이만큼을 갖고 있는 공기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포화되지 않은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수업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열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 결과 포화되어서 응결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단열 팽창을 시키는 거야. 자, 단열 팽창이라는 건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이 공기의 기온을 낮추는 거지. 자, 그럼 낮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공기가 기온이 낮아져. 수증기량은 동일한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공기가 갖고 있었던 수증기량이 낮아진 기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이 되는 거야. 즉,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시작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즉,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잘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자, 공기가 세 가지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그러면 A, B, C 공기 중에 현재 포화 상태가 아닌 공기는?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A, B, C 중에 지금 포화되어 있지 않은 공기는 A. 요거 하나가 지금 포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응결이
시작된 공기. 그러면 비공기가 지금 막 응결이 시작됐겠네. 그럼 이젠 B랑 C의 차이는 무엇이냐? B랑 C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수증기량이 같게 그렸어. 자, B랑 C는 현재 수증기량은 같아. 즉,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의 양은 똑같아. 그럼 B랑 C의 차이는 무엇이냐? 현재 기온이 다르죠. 그쵸? 자, B는 C보다 더 높은 온도에 해당돼. 따라서 응결이 더 많이 이루어진 공기는 C가 더 응결이 많이 이루어졌겠지. 두 번째로, 자, B를 C로 만들고 싶어.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기온만 낮추고 싶어. 이럴 땐 단열 팽창을 시키면 B 공기가 C 공기로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웠던 개념을 이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두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왼쪽 그림 마저 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이 그림은 선생님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단열 상승이랑 단열 하강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느냐? 단열 상승과 부피 팽창을 묶어서 단열 팽창. 두 번째로 단열 하강과 부피 수축을 합쳐서 단열 압축.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기 덩어리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었던 압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압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른쪽에 있는 대기의 밀도. 자, 지표면 근처가 대기 밀도가 훨씬 높죠. 높다는 건 압력이 높다는 뜻이야. 반대로 대기 밀도가 낮다. 낮다는 건 압력이 낮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를 주변에서 압박시킬 수 있는 다른 공기 덩어리.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을 많이 받겠지. 따라서 대기의 밀도가 높은 지표면 근처는 상대적으로 공기 덩어리를 압박할 수 있는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높고,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압력이 낮아져요. 자,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보았듯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걸 의미해. 따라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기온이 하강을 하면 수증기량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이슬점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됩니다. 응결이 된다는 건 투명했던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물방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얗게 구름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오늘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어야지만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수업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필기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퀴즈 설문지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